이번 회담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2점짜리 협상이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표현을 했죠. 미중 전상이 다시 한번 마주한 증거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는 시도인 거고 그 한가운데 리플의 XRP가 걸려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거래입니다. 이 중국은 히토류를 풀었고 미국은 대두랑 반도체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 수출 논의에서 블랙웰 칩이 빠졌다는 점은 상징적이에요. 이 미국이 중국한테 첨단 기술의 목줄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는 뜻이겠죠. 대신에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면서 중국도 전체 관세율을 57%에서 47%로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대립이 아니라 관리형 경쟁으로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1년 단위 재협상 조건이 붙었다는 것은 양 국가에서 서로의 움직임을 감시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망이 완전히 단절되는 대신에 이 서로의 경제 동맥을 유지하는 구조로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런 합의가 코인 시장, 특히 XRP한테 미치는 영향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글로벌 무역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졌죠. 무역 회복은 곧 결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뜻하기 때문에 달러 결제망, 위안 결제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사이에 브리지 자산이 필요한데요. 그 역할을 XRP가 맡고 있습니다. 이 차트로 봤을 때 XRP가 최근에 횡보 구간에서 점점 더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죠. 200일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소 잔고도 서서히 줄어드는 중이에요. 보통 이런 흐름들이 대형 자금이 서서히 자리 잡는 구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즉 기술적으로 봤을 때 폭발 전에 숨고르기 단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RSI 지표는 중위권에서 방향을 틀었고요. 거래량은 전고점 대비했을 때 30% 정도 낮은 수준이지만 온체인 수급은 오히려 반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고래지갑의 보유량이 다시 한번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이거는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XRP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글로벌 경제가 다시 협력의 무대로 돌아온다는 것은 국경을 넘어선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되더라도 디지털 결제망으로서의 전환 자체가 피할 수가 없는 거고, 각 국가에서 자국 통화를 디지털화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XRP는 국가 간의 호환을 위한 핵심 도구로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플은 이미 아시아, 유럽, 중동에서 CBDC 연동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처럼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비정치적인 결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커지게 될 겁니다. 특히나 펜타닐 관세 인하라거나 우크라이나 협력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은 경제 회복과 글로벌 자금 흐름 정상화라는 이런 큰 그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유동성이 돌아오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산이 바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XRP입니다. 한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미중 관계가 다시 녹고 있어요. 이건 단기적인 무역 재개 이상의 흐름인 거고, 글로벌 결제망이 다시 한번 숨을 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중심에는 달러도 위안화도 아닌 바로 연결이 있습니다. 그 연결을 실현하는 기술이 바로 리플의 XRP고, 이 시장 가격은 아직 조용하지만요, 구조는 이미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사람들의 시선이 정치에 쏠려 있을 때 진짜 자본들은 인프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전 세계는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XRP는 그 연결의 언어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XRP 커뮤니티에서 꽤 화제가 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빈센트 스콧이라는 사람입니다. XRP가 인류한테 주어진 글로벌 경제 변화의 최고의 기회다라고 말을 했죠. 조금 거창하게 들리지만 그 안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리플은 지금 단순하게 송금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넘어서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재편 중이에요. 라이선스 확보나 기업 인수, 전략적 파트너십, 이 세 가지를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리플은 각 나라의 금융 규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제도권 구조를 만들고 있는 셈인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 지역에서 리플은 이미 금융기관 라이선스를 취득을 했고, 자회사 인수로서 은행과 핀테크를 연결하는 이런 중간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XRP의 수요 기반을 만드는 행위라는 점이 핵심인 거고, 현재 XRP의 기술적인 위치를 봤을 때 결제망 최적화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 레저가 초당 1,500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랑 3에서 5초 내에 결제 완료 기능을 갖고 있죠. 게다가 트랜지션 수수료는 1원 이하 수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글로벌 결제 시스템은 스위프트를 기반으로 하루 이상 걸리는 구조예요. 은행 간의 메시지로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절차를 XRP는 한 줄의 코드로 바꾸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효율성은 리플의 리얼타임 결제 네트워크 리플넷에서 이미 검증이 되고 있죠. 최근 테스트 데이터에 따르면은 리플넷을 통한 평균 송금 속도는 기존 은행망 대비했을 때 70배 빠르고 비용은 90%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에 리플은 가장 빠른 송금이 아니라 가장 싸고 규제 안에서 안전한 결제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제부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 스콧이 말한 최고의 기회라는 표현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XRP가 구조적으로 브릿지 통화 역할을 맡고 있고, 즉 달러랑 엔, 원화, 유로 같은 이런 국가 화폐 사이의 결제 중개 통으로서 작동을 한다는 거겠죠.
만약에 이런 구조가 전 세계 결제망이 자리를 잡는다면은 각 국가의 외환 보유고 의존도는 줄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모든 나라가 달러를 쌓아두고 결제를 하지만요. XRP가 중간에서 이런 것들을 대체한다면 달러 중심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 그 말은 곧 새로운 금융 패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장애물은 법이에요. 이 스콧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 남겼죠. 아직까지 법이 없다. 이런 한 문장이 전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기 전까지는 XRP가 가진 잠재력은 제도권의 문 앞에서 대기하는 상태고, 그럼에도 리플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리플 프라임, RLUSD 스테이블코인, 은행 커스터디 시스템까지도 이미 제도권 친화적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규제에 맞춰가는 혁신을 이어가고 있죠. 이 시장들이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았지만요.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XRP를 가격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제도화 이전의 정적 단계에 들어섰어요. 겉으론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인프라랑 법적 기반이 완성되고 있는 시기이고, 리플은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XRP는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늘 먼저 움직이는 소수에 의해서 바뀝니다. 지금의 XRP는 그 변화를 준비하는 자산이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제 상승할까가 아니라 무엇이 바뀌고 있는가를 보는 눈이겠습니다. 지금 리플이 만드는 건 가격 그래프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리플 시장이 겉으론 조용한데 안에선 상당히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면 흔들림이 커서 불안한데요. 그 밑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개인이 던진 물량들을 고래들이 조용히 받아내고 있다는 거고, 지금 이 구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다음 상승장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재밌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센티멘트 분석에 따르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XRP를 던지고 있는데 같은 시각의 대형 지갑들은 그 물량을 꾸준히 흡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역발상 구간입니다. 투자 심리가 극단으로 치우칠 때 냉정한 돈들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고, 지금 시장이 불안할수록 누군가는 그 불안을 기회로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가격으로 보면 XRP가 현재 3,800원 구간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단순한 가격대가 아닌 이유는요, 심리적인 변곡점이기 때문인데요.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개인이 많을수록 그 아래에서 대형 지갑의 매수세는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4,500원 돌파하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몰려오고 그게 다시 조정을 만들죠. 이런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핵심은 누가 남는가인 거고, 지금의 거래량 흐름을 보면은 거래소에서 XRP가 빠져나가고 개인 지갑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이 단기 매매가 아니라 장기 보유 의도, 즉 홀딩 세력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시장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하락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승을 위한 구조적인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단계인 거고, 개인의 공포가 커질수록 시장에 남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요. 결국에 공급이 마르면 가격은 다시 위로 반응을 합니다. 이건 리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모두 다 이런 구조적인 매직 구간 지나가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XRP의 경우에는 이런 흐름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XRP는 단순 투자용 자산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랑 연동된 실제 사용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즉 이 시장의 매집은 가격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역할을 보고 들어오는 자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XRP 시장은 공포를 이용하는 자, 그리고 공포에 휘둘리는 자,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퍼드가 극심했던 시점이 곧 다음 상승의 출발점이었고요. 지금 개인들이 XRP 가격 붕괴를 걱정할 때 고래들은 오히려 할인된 가격이라면서 포지션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용한 매집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큰 움직임의 전조 현상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리플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 진입했을 때 매수 단가 4,700, 4,800원처럼 상당히 높은 구간이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두고 기다리는 분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시장의 단기 고점과 저점의 흐름을 읽어가시면서 평균 단가 낮추고 비중 조절하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단순하게 매매하냐 안 하냐 차이가 아니에요. 원칙을 세워두고 그걸 끝까지 지켜내느냐, 아니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느냐의 차이겠죠.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안 사면 놓칠 것 같아서 불안해지고, 그래서 조급하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해요. 그러다가 조금만 떨어져도 이제 끝난 것 같아서 겁이 나서 팔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개인분들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인 거고, 감정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사라지는 순간 투자는 게임이 아니라 감정 싸움이 돼버리니까요. 반대로 원칙 매매를 지키는 사람은 또 다르게 행동합니다. 단기 고점에서 일부 수익을 챙기시고 그 수익으로 단기 저점에서 평균 단가 낮춰갑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겁먹지 않으시고요. 그 흔들림을 오히려 자기 자산으로 바꾸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하락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시지만 또 누군가는 같은 하락을 또 기회로 바꾸십니다. 이 차이는 돈의 크기보다 투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나온다라는 거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 내서 사고, 남들이 환호할 때 차분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투자자입니다. 이 시장은 늘 흔들리지만 그 원리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이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린다는 거는 단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자산을 지키고 평균 단가 다듬으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유연한 전략이에요. 남들이 들뜨면 멈출 줄 알고, 남들이 움츠릴 때 움직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파도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투자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신사 채널 믿고 함께 달려와 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리플 최소 10배 이상 간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품고 시작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땐 리플 가격이 300원대였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이미 15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리플 홀더분들, 그리고 신사 채널 가족분들, 아직도 배가 고픈 것도 사실이죠. 왜냐면 우리는 리플은 아직도 멀었다, 훨씬 더 많이 갈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은 그냥 예고편일 뿐입니다. 진짜 본편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앞으로도 우리 신사 채널 더욱더 힘차게, 더 깊이 있게 끝까지 같이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매매 패턴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4848 하면은 평균 단가만 올라간다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개수를 늘려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냥 오래 보유할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가만히 들고 가셔도 되는 거고, 하지만 효율적인 매매 패턴을 원하신다면은 단기 고점에 일부 익절하시고, 또 저점에서 다시 매수해 가지고 수량을 늘리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4,850원 고점에 매도 체결이 되면서 4,550원과 4,150원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급하게 살 필요도 없이 일주일에서 2주일 뒤에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시면은 같은 돈으로 더욱더 많은 수량까지도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락이 예상되면은 3,750원 같은 과감한 저점 타점도 걸어둡니다. 미국 SEC 소송 종료 소식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고점에서 익절하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 타점을 세팅해가지고 수량을 늘려나갔었고, 평균 단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수량이 더 늘어나면 최종 수익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평균 단가 1,500원에 1,500개를 가진 것보다 평균 단가 2,500원에 2,500개의 평가 금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 평균 단가 상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칙 매매로서 일단 수량을 늘리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매 패턴들 우리 신사 채널 전용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